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문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문자의식 전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여러분 강의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자,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치킨이라는 거 있죠. 치킨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치킨을요, 사람들이 SNS에 많이 언급하는 날이 있대요. 자, 그런데 많이 언급되는 날 뭐랑 또 연결이 되느냐고 봤더니 행복이랑 관련된 감성어가요, 또 그렇게 많이 연결이 된대요. 그런 날,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런 날 또 다른 걸 살펴봤더니 날씨가 좋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어떤 큰 스포츠 경기가 있어서 막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또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치킨 지수라는 게 행복하고요. 무슨 관련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자, 오늘 선생님 치킨 지수라는 거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지수라는 거 무언가를 가리키는 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수학에도 이런 것들이 좀 종종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다른 의미의 지수도 우리가 함께 그 법칙에 관해서 공부해 볼 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끝장낼 개념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제목이 단항식이긴 하지만 이제 다항식이라는 큰 넓은 의미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또 다른 의미의 자, 지수 법칙이 있습니다. 지수 법칙 어떤 게 있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개념을 끝장내기 위해서 한번 개념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개념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선생님이 다항식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안에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너무 한꺼번에 얘기하면 체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한 절반 정도 얘기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절반들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다항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항이라는 게 뭔지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항이라는 건요, 선생님이 뭐, 이게 약간 수학적인 거 말고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면요, 한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덩어리를요, 어떻게 짓느냐 하면, 곱셈으로 연결된 한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연결할까요? 수를 연결을 해요. 누구랑? 문자랑. 또는 문자와 문자를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 곱하기 문자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문자 곱하기 문자로 되어 있는 것, 그 한 덩어리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더하기하고 빼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그 항이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항과 항 사이를 또 연결하는 게 더하기 빼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자, 선생님이 식 하나를 가지고 왔거든요. 저기 어떠한 것들이 항이 되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식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 곱셈으로만 연결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5x제곱 같은 경우 숫자 5하고요. 문자 x 두 개가요. 전부 다 곱셈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바로 요 한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항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여기도 항이에요. 3 곱하기 x 곱하기 y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호까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요거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전부 다 일단 기본적으로 플러스로 다 연결해서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런 식으로 다 이제 분류가 되겠죠. 자, 덧셈으로 딱 분류해 놓고 나면 항들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5x제곱 항이고요.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3xy 요게 항이고요. 또 하나의 항이고요. 7y제곱, 자, 이것도 곱셈으로만 연결돼 있죠. 이것도 또 하나의 항이고요. 마이너스 8, 요게 바로 또 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 같은 경우는요. 항이 모두 몇 개 있느냐? 그러면 항이 모두 4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선생님 그럼 이것도 항이죠. 예를 들어 5x제곱 있으니까 요거 하나 선생님, 요거 하나. 요것도 식은 식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항이 한 개짜리인 식입니다. 그래서 항이 한 개만 있는 그런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홑 단자를 써요. 단 한 개 있다. 홑 단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단항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런 게 단항식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 이런 애는요 항이 4개나 있는데요. 그래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항이 여러 개 있어요 라는 의미까지 포함해서 다항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친구들이 이제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이 한 개이면 단항식이고 항이 2개 이상이면 다항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다항식이다라고 한다는 건 이 단항식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로서 여러분이 넓게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항식은 단항식까지 포함해서 항이 1개, 항이 2개 전부 다입니다. 그 모든 걸 다항식이라고 하고 그 다항식 속에 항이 단 1개만 있을 때 그 아이는 특별히 다항식이면서 단항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이 -8 같은 거 문자가 없는데 얘도 그럼 단항식인가요? 단항식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이건 뭐라고 하느냐? 숫자 하나만 있을 때 요 항을요. 상수만 있다. 문자는 없고 숫자만 있다. 라고 해서요. 요런 항은 우리가 상수항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이제 뗐으니까 여기서 보도록 하죠. 특별히 이제 이 상수항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여기도 숫자가 이제 지금 여기도 숫자가 있긴 있어요. 그럼 얘도 상수인가요? 뭐 상수, 정해진 수다 이런 의미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상수항이라고는 안 부르고요. 특별히 문자와 곱해진 요 숫자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걔가 뭐냐면 개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x제곱이라는 게 실제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x제곱이 몇 개 더해져 있다는 걸까요? 이게 5개 더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x제곱의 항을 계산했더니 5개가 있어요. 뭐 그런 의미로 뭐 계산되어진 수라고 여러분 생각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x제곱의 앞에 나와 있는 요거는 문자와 곱해진 요 수는요. 특별히 우리가 개수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과 함께 이제 다항식에서 어떤 용어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항이라는 의미, 단항식, 다항식 또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개수라는 것, 상수항이라는 것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서로 의사소통하는 문제예요. 자, 이거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자, 의사소통 되는지 한번 문제를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다항식을 하나 줬습니다. 자, 요 다항식에서 항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런 거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다? 자, 5x 덧셈으로 다 바꾸면 여러분들이 항을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항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5x라는 항 하나, 2y라고 하시면 안 돼요. -2y라는 항 하나, 3이라는 상수항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항을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자, x의 개수 이 말은요. 문자 x와 곱해진 수가 누구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5가 되겠죠. 자, y의 개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요. y랑 곱해진 그런 수가 누구입니까? 이런 뜻이니까요. -2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상수항은 누구입니까? 자, 그러니까 항들 중에서 문자 없이 숫자로만 되어 있는 항이 누구입니까?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상수항은 여러분들이 3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 개수, 상수항 이렇게 여러분들 의미를 잘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1번 문제는 아주 가볍게 여러분들 해결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것은 많이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중 단항식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항식은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항식이에요. 항이 1개에서부터 뭐 전부 다입니다. 단항식 빼먹으면 안 되는데, 단항식은요, 항이 단 1개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항이 몇 개예요? 2x라는 항, -3이라는 항. 그래서 항이 2개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자, 여기도 3x제곱이라는 항과 상수항인 1이라는 항. 그래서 항의 개수가 2입니다. 자, 3번 어때요, 여러분? -4 곱하기 y 이렇게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만 나타내어져 있죠. 자, 이게 바로 항이 1개짜리입니다. 항이면서 1개짜리인 단항식입니다. 그래서 3번 하나 골랐고요. 정답이 2개이니까 하나 더 골라야겠죠? 자, 4번 3x라는 항, 5y라는 항, 항이 2개입니다. 역시 정답 아니고요. 자, 5번 4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해서 항 1개짜리로 된 단항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과 5번으로 여러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항식에 관련된 용어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우리 서로 의사소통도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법칙을 오늘 이제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무게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집중하시고 자, 지수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갈지 선생님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 지수 법칙을 얘기하려면 여러분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지난 시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 제곱이라는 게 있었죠. 자, 같은 문자나 같은 숫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해서 곱셈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너무 똑같은 거 여러 번 곱셈을 하는 거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표현할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똑같은 반복되는 요것을 한 번만 적고요. 자, 몇 번을 곱했나요? 3번을 곱했죠. 그래서 곱한 수를 어깨 위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씁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 숫자건 문자건 걔를 뭐라고 그러냐? 미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무 쉽죠? 자, 그럼 얘는 선생님 위에 있습니까? 아, 근데 이거는요, 이제 가리키는 수죠. 뭔가를 가리키는 수예요. 뭘 가리키냐면 곱한 횟수를 가리킨다라고 우리 이제 중학생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곱한 횟수를 가리키는 그런 지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지수가 어떤 법칙을 갖고 있느냐? 자, 먼저 선생님 요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A를 2번 곱한 거에다가 다시 한 번 더 3번 곱한 걸 곱하기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총 몇 번 곱했나요? 5번 곱했죠. 자, 근데 그 5번이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있는 2번 하고요. 여기 있는 3번 하고요. 총 더해서 5번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지수들끼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덧셈을 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지수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언제 우리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밑이 같을 때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여기는 A고 여기는 B라면 통틀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자, 철칙이 뭐냐? 밑이 같을 때가 철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셈을 할 때는 지수들끼리는 더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칙이라는 건 바로 갈 수 있긴 하지만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지만 실수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A의 제곱을 전체를 한번 3번 또 거듭 제곱합니다.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A의 제곱을요. 몇 번? 3번 곱하세요.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선생님 이제 2번씩은 안 적을게요. 자, 이게 A 제곱이라는 게 3번 있는 거죠. 그러니까 2개씩 3번 있는 거니까요. 자, 우리 이런 거 얘기할 때 2개씩 3번 있을 때 2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6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를 6번 곱하는 건데 이런 경우 거듭제곱에 다시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바로 곱셈이 된다. 자,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운데 이 과정을 이해해야지만 그런 일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와 B를 전체적으로 2번 곱할 때도 있어요. 자, A와 B, A 곱하기 B인데요. A, B를 전체적으로 2번 곱할 때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밑이 다른 두 개가 만난 거잖아요. 그럼 A 곱하기 B 한 거를 2번 곱하는 거죠. 여기도 다 곱셈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가 같은 것들끼리는 지수 법칙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A의 제곱에 B의 제곱이 되고 더 이상은 안 되죠. 더 이상은 이제 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제곱이요. 마치 괄호를 풀고 하나씩 뿌려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곱 되는구나. 자, 하나 더 이런 것도 비슷한 건데요. B분의 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면요. 분모 분자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B분의 A를요 몇 번? 2번 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B도 제곱이고요. A도 제곱이죠. 자, 이것 역시도요. 마치 여기 있는 지수를요. 한 번씩 자, 분자 분모에다가 뿌려진 것처럼 봅니다. 여러분들이 괄호를 풀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어떨까요? A 세제곱 나누기 A 제곱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자, 여러분 지난 시간 했어요. 나누기라는 건 분모 분자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분자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는 분모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을 때 뭐가 가능하죠? 약분이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2개 있으니까 위에도 똑같이 2개 싹싹 지우고 나면요. 몇 개가 남아요? 1개가 남죠. 자, 이게 이제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밑이 같을 때 3개와 2개인데 약분할 건데 요 개수 맞춰서 약분하니까요. 남는 건 3에서 2를 뺀 것만큼만 남겠죠. 3 빼기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선생님 이거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A제곱 나누기 A제곱은요. 같은 것에서 같은 거 나누니까요. 그건 1이 된다. 1이 되는구나.
반대로 a제곱 나누기 a 세제곱해서 뒤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모가 3개가 되는 거고요. 분자가 2개가 되는 거니까 약분을 하고 나서 남는 게 이번에는 분자에 남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분모에 남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경우는요. a분의 1인데 요 자리 이제 누가 계산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냐? 밑에가 3개 있었고 위에가 2개 있었는데 그걸 약분하고 지워서 남은 것만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모로 내려가되 지수는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지수 법칙을 함께 봤는데요. 선생님이 구체적인 숫자를 들여서 여러분께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여러분 강의 교재를 보시면 선생님이 그걸 문자로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이런 지수들은 또 바뀌어질 수 있죠. 그래서 법칙에서 선생님이 뭐 m이라든지 n이라든지 이렇게 바꿔놨으니까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선생님 지수 법칙 한번 적용해보는 문제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철칙은 뭐냐? 밑이 같을 때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A에 없는 건 1개 있다는 뜻이죠. 자, 1 더하기 3 더하기 2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에 6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는 지수끼리는 덧셈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 법칙 두 번째 우리 이거 살펴봤었죠?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에요. 아, 그럼 이런 게 3번 있는 거니까 아하, 5에 2 곱하기 3, 2, 3은 6 되겠고요. 5에 4, 2, 8 이렇게 되겠죠? 자, 밑이 같으니까 더 간단히 나타낼 수 있어요. 5에 6과 8을 더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5의 14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뭐 그 뒤에 계산은 굳이 안 하시고 간단히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조심하죠. 괄호가 음수 있는 것까지 전체에 대해서 제곱입니다. 자, 짝수번 거듭제곱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힘이 없어요. 이제 양수가 되어 버렸어요. 자, 마이너스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요거 하나씩 뿌려준다라고 생각하세요. 2, 2, 4 되겠고요. x에 3, 2, 6, y에 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4번 갑니다. 비교해서 보세요. 제곱이었지만 이번에는 세제곱입니다. 자, 홀수번 거듭제곱하니까 이 마이너스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요. 자, 그렇지만 하나씩 뿌려주는 건 아까와 동일합니다. 분모 문제에 전부 다 세제곱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되겠죠? 자, 분자는 x에 3, 3은 9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도 세제곱하고 y제곱도 세제곱할 거예요. 자, 2를 세제곱하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2를 세제곱하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2, 4, 4, 2, 8 이렇게 될 거고요. y의 지수끼리 어떻게? 2, 3은 6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히 나타내시고요. 자, 5번 갑니다. 자, 5번 할 때 조심할 것. 나누기가 지금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히 괄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천천히 또박또박 하세요. 자, x에 5, 3. 자, 나눗셈이니까 뺄셈 하면 되겠죠? 자, 약분해서 남은 게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x의 6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뒤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에 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분된 분모에 남겠죠? 자, x의 6 빼기 2 하면 4제곱 이렇게 되겠죠. x 4제곱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수 법칙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까지 한번 다루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 적응을 하려면 또박또박 더 많은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개념 끝장이니까요. 개념 이해하는 정도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개념을 같이 적용해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째 문제, 다음식을 간단히 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단항식들을 여러분 곱셈할 때는요. 뭘 사용하면 되느냐?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여러분 계산하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지수 법칙을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요. 자, 여기 있는 개수들끼리 먼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끼리끼리 해주시고요. 곱셈. 뒤에 남은 게 뭐냐면 a제곱 그리고 b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 3은 6에다가 간단히 나타나면 a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어떻게 되느냐? 나누기. 자, 차례대로 천천히 앞에서부터 하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좀 간편하게 하려면 나눗셈을 전부 곱셈으로 고쳐서 뒤에 있는 것들을 역수로 바꾸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27A의 8제곱, B의 5제곱,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요. 분모로 내려가세요. 9A의 4제곱, B의 4제곱분의 1.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역수는 부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A제곱, B의 제곱분의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약분을 할 거니까요. 자, 우선 부호부터 먼저 결정할게요.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살아있고요. 자, 9, 1은 9, 3, 9, 27 이렇게 되는데 요 3과 2가 곱셈해야 되는 거니까 6 이렇게 남아있겠죠? 자, A 한번 해볼까요? 자, A 여기가 4개 있으니까 8, 4니까 약분하고 나면 여기 4개 남아있을 거고요. 자, 여기 제곱이 있는데 4개 있는 거니까 요렇게 하고 나면 2개만 남아있겠죠? 따라서 A의 제곱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자, B 한번 볼까요? 자, B 보니까요. 4개 있고 5개 있어요. 자, 이렇게 빼고 나면 1개 남아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2개 남아있죠? 자, B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분모에만 1개 남아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 이렇게 써주시고요. 하지만 최종적인 답은요. 마이너스를 분수 앞에다 이렇게 예쁘게 써주시고 B분의 6A의 제곱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두 문제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핵심은 이렇습니다. 곱셈을 할 때요. 숫자, 개수는 개수들끼리 계산을 먼저 해주시고요. 나머지 문자 계산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실수 없이 해주시면 된다.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곱셈과 나눗셈 지금 선생님이 따로따로 해봤는데요. 요거 혼합해서 같이 할 수도 있겠죠. 자, 혼합 계산 문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그래서 한 문제 갖고 왔어요. 자, 곱셈, 나눗셈 있을 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곱셈은 그냥 둡니다. 자, 곱하기 마이너스 6x제곱. 뭐 바꿀 게 없죠. 자, 나누기만 뭘로 고치면 될까요? 곱하기로 고치고요. 자, 이거 통째로 이제 역수 취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분의 1 이렇게. 아까와 똑같아요. 가장 먼저 부호 먼저 결정하세요. 마이너스 1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살리고. 자, 개수들끼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3, 1은 3, 3, 3은 9, 3, 1은 3, 3, 2, 6. 그래서 2 이렇게 나오고요. 자, x 갑니다. x. 자, 여기 보니까요. x가 하나 그리고 2개 있으니까 x의 세제곱이죠. 분모의 x 세제곱 있죠. 자, 전체가 다 약분되고 사라집니다. 자, 이제 y만 남았어요. 자, y 봤더니 3개, 1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 2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여기 있는 거 2개를요. 얘랑 약분해서 1개만 남기고요. 여기 1개 있는 거, 여기 1개 있는 거 있으니까 y가 2개 이제 곱해진 셈이죠. 그래서 y의 제곱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마이너스 2y의 제곱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혼합으로 곱하기, 나누기, 곱셈, 나눗셈 있더라도 여러분 차례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친 다음에 한꺼번에 약분 처리해 주시면 여러분이 좀 더 실수 없이 하는데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리고 문자 하실 때 급하게 하지 마시고 같은 문자들끼리 천천히 선생님 색깔펜 사용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볼펜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 개념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요. 이제 문제로 한번 뛰어노는 실력을 갖추도록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로 뛰어넘기. 한 문제 여러분 것으로 만들 때 선생님 풀기 전에 여러분 먼저 예습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필수 문제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거 나올 때 여러분 급하게 마음 먹어서 5개 한꺼번에 보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또박또박 맞으면 맞다, 틀리면 뭐가 틀렸는지 고쳐보도록 하는 거죠. x 더하기 2y의 항은 1개입니까? 아닙니다.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2개인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옳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y 플러스 4는 단항식인가요? 그럼 항이 1개였어야 되는데 지금 항이 몇 개입니까? 전부 항이 3개이기 때문에요. 이 말 잘못됐습니다. 그쵸? 자, 세 번째 갑니다. 3x 더하기 2의 상수항은 3x입니까? 여러분 상수항이다라는 건 문자가 곱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2가 상수항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4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5x 더하기 7에서 x의 개수와 자, x의 개수 누구일까요? x랑 곱해진 이 수를 말합니다. 마이너스 5이고요.
상수항의 합은 상수항 바로 7이죠. 자, 7을 더했더니 얼마가 됐나요? 2가 됐네요. 그쵸? 맞습니다. 그래, 정답은 4번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도 여러분 5번까지 체크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이 식에서, 이 다항식에서 문자의 개수의 합은 문자의 개수들만 더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2하고요. 3만 더했어야죠. 왜 6을 더해서 11이라고 했니? 자, 답은 5였어. 이렇게. 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 선생님, 전 스페인어를 처음 배워요. 그러면 스페인어 처음부터 딱 자고 일어나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어도 외우고 문법도 기억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새로운 단원을 들어가면 이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두어야지 그때부터 뭔가 쌓아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 개념 확실하게 이제 잡으셨죠? 자, 필수 문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빈칸에 알맞은 식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나와 있는 거 좀 정리하시고요. 요 모르는 것만 알아내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선생님 쓰는 기법이 있어요. 자, 요 괄호 데리고 다니면 좀 힘드니까. 자, 우리 보통 알파벳 소문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식 같은 걸 내가 알아낼 때는요. 대문자 같은 걸 좀 해놓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좀 편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괄호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x에 자 제곱이니까 하나씩 이렇게 뿌려줍니다. 2, 2, 4 y에 3, 2, 6 이렇게 되고요. 자, 나누기인데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제곱이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y의 제곱이고요. 자, 밑에도 제곱으로 들어갈 겁니다. 2의 제곱이니까 2, 2, 4 x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3, 2, 6 이렇게 되겠죠. 자, 나누기 a는 자, 여기 홀수번 거듭 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살아 있습니다. 2를 5번 제곱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2, 2, 4. 3번 하면 8, 8, 4, 32 이렇게 되겠네요. 2를 5번 거듭 제곱하면 32 되는 거 실수하지 마시고요. 역시 괄호였기 때문에 하나씩 뿌려줄 거예요. x에 5제곱, y에 자 2, 5,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각각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나누기를요, 곱하기를 고쳐볼게요. x의 4제곱, y의 6제곱, 나누기를 곱하기를 고치면요, 역수 취할 거예요. y의 제곱, 4x의 6제곱. 자, 나누기를 곱하기를 고치면 얘도요, 통째로 a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마이너스 32x 5제곱, y의 10제곱. 이렇게 해놓죠. 여기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여기 간단하게 하면 y 제곱이니까요. 여기는 4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4x의 10제곱, y의 4제곱 이 상태로 놓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곱하기 a분의 1이니까요. 양변에 곱하기 a를 하면요. 여기는 사라지고 이쪽만 a 남아있겠죠? 자, 그리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양변을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나누기 마이너스 32 x 5제곱에 y 10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쪽은 사라지고 이쪽 가게 되겠죠. 양변을 나누어 주면 그러면 4x의 10제곱 y의 4제곱 곱하기를 고치면요. 마이너스 32 x의 5제곱 y의 10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a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숫자부터 계산해 볼게요. 부호부터 할까? 여기 마이너스 있네. 자, 그러면 여기 한꺼번에 적을게요.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요. 4, 8, 4, 3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분모에 8 들어가고요. 자, x 한번 볼까요? 5제곱에 여기 10제곱, 여기 5개만 남네. 분자가 바로 x의 5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y쪽 볼까요? y는 4제곱 있고 여기 10제곱 있으니까 이 차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6제곱만 남겠죠? 자, 분모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y의 6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답을 한 번 더 다시 적어보면요. 마이너스 8y의 6제곱분의 x의 5제곱을 여러분들이 정답을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식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약간 팁을 드렸죠. 이런 문자, 라지 A 같은 걸로 둬서 괄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해결해 낼 수 있다는 거. 자, 그 하나하나마다 계산을 잘못하면 전체가 무너지니까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한 계산 한 계산 할 때 또박또박 하는 게 좋지 급하게 해서 틀려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또 틀리면 어떡해요? 세 번째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도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응용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요. 아주 자주 살펴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자릿수를 구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1, 2번 한꺼번에 보면서 이제 선생님이 밑에 풀이 과정 적을 건데요. 자, 우선 몇 자리 자연수인지도 구하고요. 그리고 각 자리의 숫자의 합도 구하라라고 했죠. 봤더니 밑들이요. 여기는 2고 여기는 5예요. 자, 이것들 자체부터 뭔가 좀 간단하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답으로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자리 자연수인가라고 할 때는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제 세야죠. 자, 그런데 우리 중학생이잖아요. 설마 초등학교 때처럼 다 계산한 다음에 세라고 할까요? 그리고요, 어마무지한 숫자예요. 이거 언제 계산해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자, 생각해보면 우리 몇 자리인지 셀 때 10의 거듭 제곱으로 뭔가 숫자를 좀 나타내면 0만 세면 되잖아요. 앞에 있는 거 가지고. 뭐 그런 게 아이디어야. 또 하나 더. 자, 여기 보면 2의 7제곱 더하기 2의 7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는 잘하면서 왜 저건 못하나 이러면 안 돼요. A 더하기 A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A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래서 2A입니다. 그쵸? 자, 요 생각대로 하면요. 여기 보세요. 2의 7제곱 더하기 2의 7제곱 하면요. 2의 7제곱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건 참고표. 자, 그러면 결국 이것까지도 여러분 밑이 같으니까 2의 8제곱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요. 아, 마찬가지로 5의 6제곱이 몇 개 있냐면요. 이게 이제 3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 곱하기 5의 6제곱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와는 달리 밑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어떻게 못해요. 자,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에 따르면 원래 주어진 식은요. 앞에 있는 건 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2의 8제곱. 자, 곱하기로 연결돼 있죠. 곱하기. 자, 뒤에 있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3 곱하기 5의 6제곱 이렇게 뒤에 있는 건 바꿀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곱셈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머리를 이제 쓰느냐. 2가 8개 있고 5가 6개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 곱하기지 참. 곱하기로 돼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곱하기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전체 거듭 제곱하면 이렇게 뿌려줄 수 있었죠. 자, 2의 6제곱 곱하기 5의 6제곱 이렇게 뿌려줄 수 있죠. 반대로도 여러분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3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얘 둘을 놓고요. 더 작은 쪽 지수를 맞춰서 2 곱하기 5 한 거 6개까지는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8개 중에 6개가 들어갔으니까 몇 개 남아있을까요? 이제 2개는 남아있을 거고요. 5의 6제곱은 다 들어갔죠? 남아있는 게 3 이제 하나 남아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한다면 결국 2, 2, 4, 3, 4, 12 곱하기 이렇게 곱하면 10의 6제곱이 되는 거죠. 자, 0을 6개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6개에다가 7, 8개니까 자, 총 몇 자리일까요? 8자리 자연수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알아채는 거죠. 자, 이게 1번의 정답이고요. 자, 2번은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니까요. 뒤에 0들은 아무리 많아도 더해봤자 0이죠. 1과 2만 더하면 되니까요. 각 자리 숫자 합은 1 더하기 2에서 3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번째 지수법칙을 응용하는 문제까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자, 이 지수법칙 응용하면요. 또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고난도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양쪽에 있는 이제 식을 비교를 하는데요. 지수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이걸 만족하는 C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고요. 단 여기는 A, B, C는 자연수입니다 라고 제한 조건을 두고 있죠.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좀 복잡한 걸 간단하게 다뤄봐야겠죠. 왼쪽에 있는 걸요. 괄호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C를 한 번씩 거듭 제곱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X의 A제곱에 다시 한번 C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Y의 B제곱에 다시 한번 C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이니까요. 이게 X의 AC 곱하기 Y의 BC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왼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자, 이제 오른쪽이랑 비교합니다. 오른쪽에 우변에 X의 12제곱,
y의 16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밑이 같은 것들끼리 당연히 이제 이 지수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a 곱하기 c 한 것이 12가 되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BC하고 16하고 같아야 되니까요. B 곱하기 C 한 것이 16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면요. 자연수들끼리 곱셈을 해서 이쪽에 우변인 수가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수들의 배수가 바로 12, 이런 수들의 배수가 바로 16일 거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12의 약수들이 A와 C, 16의 약수들이 B와 C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냐면요. C에만 있습니다. 자, 그럼 C는요. 12와 16의 뭐일까요? 둘 다의 약수이니까 공통인 약수인 공약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사실은 12와 16의 공약수는 여러 개일 수 있으나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그중에 최대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바로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죠. 자, 12와 16의 최대 공약수 구하기 위해서 뭐 이런 작업 해도 되고 금방 알 수도 있을 텐데요. 자, 한 번 더 해보자 뭐 이렇게 천천히.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 과정 기억나시죠? 이렇게 계산해서 막 틀림없어요. 자, 이제 최대 공약수 구하려면 왼쪽에 있는 이 수들만 곱셈해주면 됩니다. 얼마일까요? 바로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런 것을 만족하는 C의 최대값은 바로 4가 된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가 4이기 때문에요. 만약 요구한다면 A하고 B도 얼마든지 답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한 거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면요. 이 다항식에 관련된 용어들도 있었고 지수법칙 잊지 말아야 되고요. 자, 마지막에 단항식을 곱셈하고 나눗셈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가운데 오늘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 팁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경쌤의 팁은요. 첫 번째, 단항식은요. 단항식이지만 다항식 안에도 들어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수법칙은요. 우리 5개 정도 정리해 봤는데요. 언제만 적용할 수 있느냐. 바로 밑이 같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